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서울교육대학교에 있는 변순용입니다. 처음 이제 기조각연을 부탁을 받고 참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해야 될까? 그러다가 이제 AI 윤리, 그다음에 AI 윤리 교육의 지금의 현 주소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발표 준비를 했고요. 시간이 한 20여 분인데 자료 양이 조금 많은 편이어서 보통 자세한 설명은 좀 스킵하고 넘어가면서 중요한 부분들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이제 AI 윤리와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AI 윤리 교육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도 철학자인데, 그래도 철학자의 말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공부했을 때 이제 니체가 현대 사회와 현대 문명의 위기를 자연의 인간화에서 찾았거든요. 자연을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인간의 이익과 인간의 어떤 권리를 위해서 자연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근대의 기획에 의해서 현대 사회와 문명의 위기가 왔다. 그러면서 이제 니체가 제시한 해법은 자연의 탈인간화, 자연을 이제 더 이상 인간의 관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인간을 자연 그대로 봐야 된다. 인간의 자연화를 외치는 니체의 모습에서 저는 탈현대의 단초를 봤었는데, 제가 AI 윤리를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지금 현재 이제 AI 시대에 들어와서 결국 우리가 지금 아까 이제 신뢰 가능한 혹은 설명 가능한 AI 뭐 이런 인공지능은 결과적으로는 결국 이제 the ethical AI, 윤리적인 AI를 이제 만들어가는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기계 인간화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으로 대변되는, 그러니까 인간과 기계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인간 종의 출현까지도 과감히 주장하는 이런 트랜스 휴머니즘의 주장들을 보면 인간의 기계와 우리가 지금 뭐 임플란트하고 나이가 들면 이제 무릎 관절에 인공 관절 넣고 이런 건 이제 너무 이제 일반화돼서 생각하고 있듯이 점점 인간이 이제 기계화되고 있는, 사실 이 두 가지가 마치 제가 서핑은 잘 못하지만 서핑을 할 때 보면 파도의 이쪽 면, 기계의 인간화라고 하는 면과 그 반대면 인간의 기계화라고 하는 이 양쪽 면의 어떤 경계선상에서 지금 막 타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양쪽의 어느 균형점을 유지하면서 과연 AI 시대의 새로운 인간성, 디지털 휴머니즘, 인공지능 휴머니즘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지금 찾아 나가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인간성을 모색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현대 윤리학의 과제이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윤리가 왜 필요할까? 우리가 세탁기 만들어내면서 세탁기 윤리가 필요해, 세탁기 윤리를 만들어야 해, 세탁기 윤리 가이드라인도 있어야 돼,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왜 인공지능은 윤리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가? 그랬을 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이중성,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듀얼리티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인공지능은 분명히 인간이 만든 제품입니다. 프로덕트죠. 그래서 인공성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인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있지만 그 다른 면에서는 왠지 이게 자율성 혹은 행위 주체성 혹은 에이전트로서 지각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인식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성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은 그런 행위를 하는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측면이 이제 AI 윤리가 필요한 근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근거는 이제 오토매틱한 거냐, 오토노믹한 거냐의 갈등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동차도 보면은 지금은 전부 다 이제 자동 기어이지만 그 전엔 다 매뉴얼 수동 기어였죠. 근데 수동 기어를 하도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은 자기가 의식도 못하고 그냥 자동으로 그 기어가 들어가는 걸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요즘 아마 다 자동이라 그래도 못 느끼실 테지만, 근데 우리가 오토매틱하고 오토노미가 자율적인 거하고 자동적인 거하고 이게 굉장히 혼동이 돼요. 우리 인간이 참 자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저 자신을 들이켜봐도 결국 나도 사회적으로 프로그래밍화된 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그 메커니즘이 굉장히 좀 더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화된 자동화된 시스템이라고 얘기해도 과연 아니라고 확실하게 답하기 어려운, 정말 인간이 모든 전제로부터 자유롭게 자율적일 수 있는가, 철학적으로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중성, 그러니까 오토매틱과 오토노미의 그 이중성 때문에 AI 윤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윤리적 AI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초고대 인공지능으로 가장 최근에 나온 이 델파이가 그 도덕적인 어떤 Q&A를 하는 과정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킬링 어 베어, 그러니까 곰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 델파이의 답은 it's wrong이라는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아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곰을 죽이는 거, 그건 나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죽이는 건 오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핵무기를 터뜨리는 것, 그건 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녀가 평등하게 지불해서는 안 된다, 임금 지불해서는 안 된다 했을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유형은 이제 세 번째 유형은 이제 Stabbing someone with a cheeseburger인데 이 얘가 왜 갑자기 나왔을까 고민해 이해가 좀 안 됐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히스패닉계 청소년이 자기 엄마가 햄버거 가게에서 치즈버거를 사오지 않아가지고 자기 엄마를 칼로 찌르는 사건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비유해서 아마 이제 누군가를 찔러서 치즈버거 위에 찔러서 쓰러뜨리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치즈버거를 가지고 찌르는 게 그나마 더 도덕적으로 모랄리 억셉터블하다라는 판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인공지능의 성적 편향성 수준 측정 모양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막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좀 더 지나가면 이제 검증용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인공지능이 제대로 학습을 했는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봐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지금 이게 아주 간단한 수준의 인공지능의 어떤 성적 편향성 수준의 측정 모형인데 전제로서 이제 다음과 같은 문장이 주어진다는 거죠. 간호사가 다친 농부를 치료한다. 왜냐하면 그녀가 하고 그 뒤에 블랭크를 남겨놓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만약에 정답이 was caring이라고 나온다면 여기서 she는 nurse를 가리킨다는 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caring하는 거, 간호사의 역할은 여자야라고 하는 직업에 대한 젠더 편향성을 드러낼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뒤에 이제 뭐 was scream이 나온다면 이제 젠더 편향성이 좀 상당히 적은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의 젠더 편향성, 직업에 있어서 젠더 편향성을 평가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유형의 인공지능이 지금 현재 개발되었다는 얘기죠. 물론 아직은 이제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처음부터 완벽하게 우리 비행기 같은 경우 처음부터 완벽하게 나는 비행기가 개발되지 않은 걸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이런 어떤 점점 도덕적인 인공지능의 개발이 더 많이 가능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AI의 윤리학적 근거는 저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도덕적 행위자라는 이 말 속에 도덕적 행위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경우가 있고 행위자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경우 두 가지를 구분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모럴 액트, 우리가 생각한 정말 도덕적인 행위, 우리가 그 어떤 동기나 결과나 그것의 의미나 그 다른 사람에 미친 영향까지 고려해서 도덕적인 숙고를 통해서 어떤 이거 하기로 하는 그런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가 누군가에게 정서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적부터 인공지능과 얘기하면서 인공지능이 들려주는 얘기 들으면서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인간 관계 혹은 교제를 할 수 있고 감정적인 교류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아이에게 도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도덕적 행위자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 지금 인공지능은 도덕적 행위자의 방점이 찍힌 도덕적 행위자에서 점점
도덕적 행위의 방점이 찍힌 도덕적 행위자로 지금 진행돼 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리학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윤리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러한 두 가지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제 일반적인 이제 기존의 다른 실천 윤리, 생명 윤리나 혹은 생태 윤리와 좀 다른 게 개발자 윤리와 사용자 윤리가 구분돼야 되는 거,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언캐니 밸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편한 계곡이 있고 반면에 이제 과신의 봉우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공지능이 너무 차량 같을 때 불편함을 느끼지만 한번 써보니까 편해. 자율주행차 한번 써보니까 편해. 처음에 자율주행차를 아마 처음 타보셨을 때 브레이크나 엑셀에서 발을 떼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걸 느껴보셨을 거예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자동적으로 발을 뗍니다. 그리고 정말 부딪힐 것 같은 순간에도 믿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거를 저는 이제 오버트러스트 픽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동안에 이런 실천 윤리 분야에서 모든 윤리들은 항상 문제가 터진 뒤에 그 미네르바 봉이처럼 그 뒤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숙고의 노력으로 윤리적인 해결책이 나왔는데 이거는 앞북치는 윤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 로봇의 수준은 아직 개발 전이기 때문에 어떤 걸 얘기할 경우에 그 가장 많이 들리는 반론 중에 얘기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그걸 고민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벌써 스카이넷 같은 그런 어떤 존재의 출현 가능성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런 것이 출현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윤리적인 요청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탈인간 중심주의적 윤리. 근대 윤리학과 현대 윤리학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근대 윤리학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 윤리였습니다. 근데 현대 윤리학으로 넘어오면서 인간, 휴먼과 넌 휴먼, 이거 비인간이죠.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에 대한 윤리가 강조가 된 게 현대 윤리학의 특징이고 이제는 우리가 만든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 행위자에 대한 책임과 윤리까지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윤리적인 AI가 갖춰야 할 본질을 네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본질을 갖춘 우리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사용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가 인권 보장 요소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인공지능은 만들어져서도 사용돼서도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존중하는데 그 사람의 존중에 제한이 있겠죠. 무제한적으로 사람을 다 존중할 수는 없겠죠. 공공선의 증진이라고 하는 이런 또 하나의 목적.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우선이냐? 저는 어느 게 우선이냐 얘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두 가지의 상부적인 관계 속에서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이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은 인간의 능력을 향상하는 측면에 기여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능력을 오히려 디그레이드 시킨다면 그런 인공지능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기술 윤리적인 조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선이라는 표현과 좀 다른 의미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헬멧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헬멧이건 혹은 디자인이 아주 이쁜 헬멧이건 그런 헬멧이라기보다는 사고 시에 그 인간의 머리를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헬멧이 좋은 헬멧이겠죠. 그럼 좋은 인공지능이란 무엇일까? 그것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AI 도덕성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의 도덕성 혹은 이제 저는 이제 그 인공지능이 정말 도덕성이냐의 수준까지 가기 전까지는 저는 자율성 단계로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인공지능이 사용자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치 우리가 전기 제품을 에너지 등급에 따라서 등급 나누듯이 인공지능이 인간으로부터 얼마나 자율적이냐. 우선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명령의 무조건적 수행의 자율성이죠. 사용자가 요구하는 명령을 무조건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 유형이라 보고 두 번째 유형은 공리주의 혹은 상부에 따른 결과주의 도덕성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용자의 좋아요, 싫어요에 따라서 사용자가 싫어하는 것들은 스스로 이제 안 할 수 있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자율성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사회적 규약 준수의 도덕성입니다. 이거는 사용자가 요구해도 그리고 사용자가 아무리 좋아해도 그 어떤 명령이 그 인공지능이 만들어진 목적이나 어떤 사회적인 규약을 위반한다면 그걸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거부권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또 매우 강력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은 아시모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권, 자기 보호권을 얘기했는데 그건 이제 더더욱 위험해 보고요. 그것보다 조금 약화시킨 게 이제 저는 거부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실 거부권도 상당히 굉장히 센 개념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대한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뭐냐면 이 인공지능이 만들어진 목적과 이 인공지능에 의도된 사회적으로 합의된 사용이 이 인공지능에 대한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온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해서는 뭐 지금 유네스코에서 강조하기 시작했던 AI 윤리 영향 평가제도 그 전에는 이제 AI 윤리 인증 프로그램이고 이제 에서 이제 뭐 투명성, 책임성, 최소 편향성 등등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나 이제 이 윤리 인증 프로그램이 나왔고요. 그걸 또 그 근거로 해서 윤리 영향 평가제도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윤리 체크리스트 개발, 그다음에 AI 윤리 표준화 작업, 그다음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하고 아까 말씀드린 검증 데이터 구축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앞으로 굉장히 강조될 분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가네요. 예. 그래서 이제 윤리 인증도 저는 이제 두 가지 형태 이게 투 스텝 윤리 인증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크리테리언 인증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율성 인증을 해줘서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이 나눠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벌써 이제 한 15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AI 윤리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유네스코에서 교육 관련된 가장 그 권위 있는 권고라고 할 수 있는 1974 국제 이해 교육과 관련된 권고가 올해 개정이 될 예정이고 그 올해 개정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키워드가 GCED라고 해서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입니다. 세계 시민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게 저는 AI 시민 교육에 되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왜 지금 최근 한 5, 6년 사이에 전 세계에서 왜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고 그 AI 윤리 원칙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현상적으로 이걸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디지털 시민사회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이 점점 증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의 어떤 한계로 인해서 직접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이제 디지털 민주주의에서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한 토론회라든지 여론 형성을 위해서 이제 메타버스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보조자에서 이제 의사 결정자로의 전환 가능성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인공지능이 지식 생산과 소비의 보조자에서 지식 생산의 주체로까지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 보시겠지만 각국에서 또 주요 국제 기구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윤리 원칙들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의한 가치들을 다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는 보통 이제 요새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하고 AI 리터러시가 많이 이제 혼동돼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용어적으로 정리하면 디지털 리터러시가 개념적으로는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리터러시는 아날로그가 해서 디지털로 바뀌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사회가 다 디지털 디지털 사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사회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기존의 과거의 인터넷 천리안 그때 시대부터 지금까지가 계속 또 앞으로도 이 디지털을 부르는데 저는 그 개념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AI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AI를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한 리터러시와 AI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세계 시민성 교육에 있어서도 이 AI 시민성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제 생각에는 그 세계 윤리 가이드라인에서 나온 그 가치나 윤리 원칙들을 중에서 AI 역량과 AI 시민성 요소들을 추출하고 그 추출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가르치는 AI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예를 들면 AI 시민성 교육은 인간과 AI의 상호작용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이런 AI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뭐 AI 시스템 개발, 제작, 관리,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실현할 수 있는 능력 등등등의 이런 AI 시대의 시민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있을 수 있다. 이 역량들을 추출해야 된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AI 역량이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AI 기술 역량과 윤리 역량이 있다고 둘로 나눠본 겁니다. 그리고 기술 역량과 윤리 역량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는 AI 리터러시라고 정의를 내리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기술 역량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나눠집니다. 데이터, 알고리즘, 모델링입니다. 그리고 윤리 역량은 이제 제가 봤을 때 인지, 비판, 창의라고 하는 3C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윤리적인 문제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 그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찾을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제 3C 역량이라고 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럼 이제 AI 역량이 기술 역량과 윤리 역량을 나눠지면 그럼 리터러시는 뭐냐? 실제로 제가 작년에 모 재단에서 이제 AI 전문가들하고 모여서 처음 이제 킥오프 미팅에서 2시간 동안 AI 리터러시 갖고 논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도대체 AI 리터러시가 뭐냐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그 모임에서 그 AI 리터러시 개념을 정립하는 연구를 하자는 쪽으로 모여져서 정책 연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도 있었는데 사실 리터러시가 예전에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컴퓨터 리터러시 이제는 AI 리터러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리터러시의 가장 기본적인 건 데이터, 알고리즘, 모델링, 윤리적 역량 이 네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걸 보시고 여기에서 기술 역량과 윤리 역량이 좀 더 어드밴스된 게 기술 역량과 윤리 역량이고 이걸 전체를 우리는 AI 역량이고 이거를 우리는 AI 시민들 미래 우리 학생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한다라는 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표를 보시면 이렇게 AI 리터러시를 통해서 기술 역량과 윤리 역량으로 그래서 AI 역량으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현재 AI 교육의 현실의 긍정적인 측면은 비교적 그래도 많이 들어와 있고 저희도 이제 윤리 교재를 지금 AI 윤리 교재 만들고 있고 아마 이게 내년부터 현장에서 좀 보급돼서 사용될 거라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비교적 많이 이제 기술적인 그 측면에서의 지원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엑셀을 처음 접했을 때 우리 예를 들어 엑셀을 사용하기 위한 교육과 엑셀이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기 위한 교육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엑셀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엑셀이라는 프로그램 만드는 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죠. 그래서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이 어떨 때 이걸 쓰고 어떤 방법으로 수식을 하고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고 이걸 배우면 되는 것이지 엑셀 자체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그 프로그램 만드는 그걸 배울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전 국민에게 코딩 교육한다. 저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컴퓨팅 싱킹을 한다. 컴퓨팅 싱킹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기존에 교육에서 하고 있는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다 관련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한번 이게 자칫하면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직업 교육으로 흘러가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AI 윤리 교육에 이제 저는 그래서 AI 기술 역량하고 윤리 역량이 같이 가르쳐져야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데이터와 관련된 어떤 테크닉이나 데이터의 의미를 가르칠 때 왜 우리는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런 데이터를 모을 때 어떤 윤리적인 위험이 있고 이 데이터의 편향성을 왜 따져봐야 되는지까지 윤리와 기술의 측면에 같이 가르쳐줘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주장이고요. 두 번째 주장은 역설적으로 AI 윤리 교육을 연구하다 보니까 AI 윤리 교육에서는 AI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가르치는 거. 그게 우리 교육에서 더 강조되어야 할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사람들에게 가르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들에 관한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아마 우리 교육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결론이 제가 로봇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로봇은 무엇이고 인공지능은 무엇인가라고 개념 규정을 자꾸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되돌아오거든요. 마치 이 AI 윤리 교육도 하다 보니까 AI가 할 수 없는 것들에 관한 교육이 더 AI 시대에 중요해져야 한다라는 결론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많이 5분이나 초과돼서 진행 쪽에게 욕을 많이 먹겠습니다. 뭐 더 자세한 내용들이 많긴 한데 이건 이제 자료를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